자, 만약에 말이죠. 갑자기 2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생겼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돈이거든요. 근데 이 돈을 누가 어떻게 쓸 건지를 두고 지금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돈이 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진짜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금액입니다. 26조 2천억 원. 와, 정말 감도 안 오는 액수죠. 이게 뭐냐면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을 훨씬 더 많이 걷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초과세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 26조 원, 이걸 도대체 어디에 써야 할까요? 정부는 이걸 국민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반면에 전문가들은 이거 미래 세대한테 떠넘기는 빚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계획이 뭐냐면요. 바로 전쟁 추경이라는 겁니다. 추경,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건데 요즘 기름값 너무 비싸잖아요. 이렇게 힘든 국민들을 돕기 위한 거다. 일종의 민생 안정 대책이다. 이런 명분을 딱 내세운 거죠. 그러면서 정부랑 여당이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빚이 없는 착한 예산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 빚을 새로 내서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원래 남는 돈을 쓰는 거니까 재정에도 부담이 없다. 아주 착한 예산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죠. 와, 빚도 없이 돈을 쓴다니 정말 솔깃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 빚 없는 예산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포장지 뒤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숨겨진 진실, 어쩌면 진짜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볼까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을 보면요. 법적으로 이렇게 세금이 더 거치면 이걸 세계 잉여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국가재정법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이 돈은 다른 데 쓰기 전에 무조건 나라 빚 갚는데 가장 먼저 써야 한다고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사실 이번 사안의 핵심이에요. 정부는 자꾸 남는 돈, 공짜 돈이라고 포장하지만 법을 들여다보면 이건 명백히 빚 갚을 돈이란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갚아야 할 대출금이 있는데 그걸 안 갚고 그냥 다른 데 써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그냥 빚을 안 갚는 거지 빚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나중에 누군가는 이 빚을 갚아야 하고 그게 바로 우리 미래 세대가 되는 거죠. 조삼모사라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 빚 갚을 돈이 과연 실제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경로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요, 바로 시민들 주머니로 직접 들어가는 현금 지원입니다. 계획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들, 그러니까 약 35,800만 명에게 한 사람당 최대 60만 원씩을 준다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이 있어요. 돈은 중앙정부가 주는 것처럼 생색은 다 내면서 실제 비용의 20에서 30%는 각 지역,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내라고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반대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딱 봐도 선거 앞두고 표 얻으려고 돈 뿌리는 거 아니냐? 이건 선심성 현금 살포다. 이런 비판이죠. 경제 원리로 봐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시장에 갑자기 돈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가가 오르겠죠. 안 그래도 힘든데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더 근본적으로는 일하지 않아도 정부가 돈을 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사회에 줄 수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도 나옵니다. 근데 이 돈의 흐름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사람들한테 직접 현금을 쥐어주는 것 말고도 또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바로 특정 산업에 엄청난 돈, 그러니까 보조금을 쏟아붓는 거죠. 정부가 내세운 목표는 정말 그럴듯해요.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키워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 와, 정말 좋은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 돈이 정말 우리 기업들, 우리 국민들을 위해 쓰였을까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정말 충격적입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쓰겠다고 한 돈인데 지난 5년 동안 여러분과 제가 낸 세금으로 중국 태양광 기업에 준 보조금이 29억 원에서 29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무려 10배나 폭증한 거예요. 우리 산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중국 기업 배만 불려준 셈이죠.
바로 이 점을 조은희 의원이 정확히 꼬집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예요. 국내 산업을 키우겠다고 준 보조금이 오히려 값싼 중국산 제품이 우리 시장을 장악하게 도와주고 결국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그야말로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이걸로 끝이는 좋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산안을 잘 들여다보면요. 기름값 안정이라는 원래 목표랑은 전혀 상관없는 항목들이 슬쩍 끼어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방송사 TBS에 거의 50억 원에 달하는 돈이 지원된다는 겁니다. 이게 고유가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슬슬 청구서를 받아볼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공짜 돈 같았던 이 26조 원의 진짜 대가가 뭔지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 빚 갚을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둘째, 우리 세금으로 외국 경쟁 기업에 배를 불려줬습니다. 셋째, 선거를 앞두고 돈을 뿌려서 인플레이션이라는 폭탄의 뇌관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넷째, 원래 목적과 상관도 없는 곳에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다는 좋은 명분으로 돈을 쓸 때 그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비용은 과연 누가 치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 26조 원의 진짜 주인이 정부가 아니라 바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